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풀옵션 단기임대 마지막 영상인데 오늘은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수익과 관련한 질문이 여러 개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갈게요. 풀옵션 운영의 성패는 첫 번째가 공실관리고 두 번째가 월세 미납하는 임차인 관리예요. 본인 건물이 아니라 임차에서 풀옵션으로 재임대할 경우에 보통 초기 비용이나 중간중간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미리 계산을 잘 하시는데 이 공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내가 풀옵션으로 1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차익이 40만원이니까 1년에 48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며칠간의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의 공실기간 합이 1개월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받는 총 금액은 14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아니라 140만원 곱하기 11개월이에요.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1680만원이 아니라 1540만원입니다. 반면에 나가는 돈은 12개월 동안 1200만원이에요. 실제로 발생하는 1년간의 차액은 480만원이 아니라 340만원입니다. 즉, 한 달 평균 차액은 40만원이 아니라 28만 3천원인 거예요. 이걸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한 달 차익 40만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서 비용을 계산하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남을 것처럼 보이다가 한참 운영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지는 게 처음에 이 계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거나 계산 안 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중간에 계산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계약서 얘기를 해볼게요. 풀옵션 단기임대에 대한 얘기를 부동산 이야기 코너에 넣지 않고 공인중개 이야기 코너에 넣은 이유가 오늘 영상 때문이에요.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업무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임대 계약이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중개사무실도 많을 거예요. 사실 단기임대 계약서는 약식으로 많이 작성하죠. 단기임대도 임대차 계약의 한 종류고 엄연히 중개보수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작성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일단 계약 시에 대부분은 건물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임대인란도 그냥 대리로 부동산 대충 넣고 또 보증금이 없는 단기방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잘 안 떼어봅니다. 어차피 약식으로 작성하는 거 자잘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생길까봐 중개업소 직인도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분증 확인 안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확인이 가능하거나 원칙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귀찮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좀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칙에 50% 가까운 것하고 80% 가까운 것하고 어차피 100% 아닌 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은 아마 확인설명서 작성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등기도 안 떼어봅니다. 어차피 주인도 안 나오고 보증금도 없고 문제 생겼을 때 한 달 더 살면 예치금 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보는 일도 없는데 뭘 등기까지 확인하고 확인설명서를 쓰느냐.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작성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초창기 때는 안 썼습니다. 처음 남 밑에서 일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고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누군가가 이른바 진상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임대인 측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간혹이지만 이 화살이 뜬금없이 중개업소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 관리관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거기까지 안 가고 미적미적 해결되지만 아주 가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단기 임대에 입주한 사람이 있는데 계약 시 이 건물에는 압류가 있었어요. 몇 개월 사는 동안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약간의 예치금만 있는 상태니까 월세 안 내고 한 달만 버텨도 그 뒤부턴 이득이지만 자기는 이사할 마음 없이 오래 살 생각이었는데 중개업소에서 압류 있다는 것을 확인 설명 안 해줬으니 중개보수와 이삿날 자기 하루치 일당 포함해서 피해보상하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어요. 만족할 만큼의 피해보상이 없으면 등기 설명 안 하고 확인 설명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 제 후배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임차인이 뭔가 만만찮아 보이고 잘못하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돈을 얼마 주고 끝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하고 이 정도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꼬투리의 확률을 처음부터 줄이는 것이 좋겠죠. 이 경우에는 좀 귀찮더라도 등기 확인하고 확인설명서 썼다면 비록 압류가 있었지만 내용 다 기입하고 도장받았다면 이 임차인이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케이스예요.
계약서에 주인 도장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완벽한 계약서는 아니었더라도 그건 추후에 추인받아서 확인해주면 되는 일이고 임차인도 직접 월세 입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심하게 꼬투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꼬투리를 잡힐 만한 사항도 아니었고 중개사무실에서 움찔할 사항도 아니었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 확인 설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히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등기 비용 별로 안 하고 사실 별로 귀찮은 일도 아니에요. 가능하면 풀옵션 단기 임대 계약 시에도 등기 확인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개업소 직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임대에서는 자잘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중개업소 직인이 없으면 해당 중개업소가 발뺌하기 쉬워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꼬투리를 잡히거나 별 잘못한 것 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풀옵션 단기 임대도 분명히 임대차 계약의 한 종류고 적더라도 분명히 중개보수를 받고 진행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표시와 서명 날인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아무 잘못한 게 없더라도 서명 날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잘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차피 해결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거고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확인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가 안 그럴 때보다 불필요한 처벌을 피해가기 더 쉽고 좀 더 당당하게 상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분증 확인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임차인이 신분증 없다고 하니까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임대인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팩스로 계약서만 정청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사고를 치고 잠적했을 경우에 불러준 그 인적사항이 가짜였다면 해당 중개업소는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어요. 또는 엉뚱한 일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단기 임대 계약서 쓸 때 손님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저희는 가계약금만 받아놓고 계약서를 안 썼어요. 임차인은 인적사항 불러줄 테니까 그냥 작성하자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촉이 좀 와가지고 계약서 작성하려면 신분증은 꼭 있어야 하고 어차피 입주도 내일이니까 내일 신분증 가져와서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입주합시다. 이렇게 제가 우겼고 임차인이 짜증은 냈지만 결국 다음날 그렇게 했어요. 몇 달 뒤에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전 그 임차인을 얘기하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신분증 확인을 했는지 이 부분을 묻더라고요.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녔고 몇 건의 고소고발이 있는 상태로 숙소로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제시했던 그 신분증도 위조된 신분증이었는데 우리가 넣어준 그 단기 임대서 체포됐어요. 당시에 수사관은 이미 그 계약서를 확보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계약서에 적어놓은 인적사항이 잘못된 인적사항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사관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체포됐던 그 주거지를 계약할 당시에 그때도 위조한 신분증을 제출해서 중개업자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해당 중개업자가 이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인이라서 이 사람의 도피를 도운 것인지 이걸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신분증 위조하고 사용했던 횟수를 확인하고 그 동선을 역추적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도피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몇 달 전에 계약서 작성 상황으로 돌아가서 전날 신분증 제시를 안 하면서 짜증냈던 그 상황이 뭔가 찝찝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제출한 신분증을 카피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임대인에게는 제출 안 했지만 저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첨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풀옵션 단기 계약이니까 전화로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는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그 계약건에서는 신분증 카피본과 확인 설명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 카피본이 있다고 하고 경찰에서 요청하면 나가서 증언해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담당 수사관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당시 저희가 이 사람이 짜증낸다고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불러주는 가짜 인적사항을 적고 끝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저희는 그 사람을 모르고 고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피에 협조했다는 이상한 것에 엮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중개업자가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 건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여기에 확인 설명서도 없고 중개업소 서명 날인도 없었다면 저희는 굉장히 마구잡이 중개업소로 보였을 테고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담당구청에 통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았겠죠. 자, 비록 임대인이 안 나와서 계약서에 건물주 도장은 없었지만 확인 설명서도 제대로 있고
중개업자 서명 날인도 제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위조된 신분증 사본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까지 하니까 저희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협력관계로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 월세 미납하는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독촉을 좀 심하게 했다가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사는 4층에 임차인이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임대료 밀려서 정말 죄송하고 음식을 좀 가져왔는데 나눠드리고 싶다. 그래서 임대인이 문을 열어줬는데 뜨거운 국물을 뿌려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용하던 풀옵션 내부를 보니까 안에 있는 집기도 다 때려 부수고 도망갔어요. 임대인이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 건이 그런 건이었어요. 중개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불러주는 대로 인적사항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적사항이 가짜였던 경우. 해당 부동산은 꽤 곤욕을 치렀습니다. 풀옵션 단기 임대의 계약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의 범주에서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차피 임대인도 잘 안 나오고 보증금도 없는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대단치도 않은 계약을 뭘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오늘 제 얘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실지도 결국은 각자 선택의 몫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다면 가능한 부분만큼이라도 원칙에 가깝게 진행해서 오히려 꼬투리 잡힐 만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 단기임대 계약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풀옵션 단기임대에 대한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